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 실전사주반 시작을 할게요. 자, 시즌 11 547강입니다. 오늘은 좀 이런 제목을 한번 넣어봤어요. 나는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인가? 나는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인가? 이거를 한번 사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정확한 건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나를 보는 게 뭐 제일 좋을 텐데, 근데 사주에도 혹시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나, 또는 내 사주의 사명에 그런 내용이 써 있는데 과연 나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가 라는 측면을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사주를 미션론으로 보게 되면 사주는 일종의 나 지구별에서 어떻게 살아보아라 라고 이렇게 나의 원초적인 상위의식이 미리 지구별에 올 때 세팅을 해가지고 온 계획서 같은 거다. 그래서 이 계획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은 하늘이 돕는다라고 하겠죠. 물론 돕는다고 해서 마냥 좋은 일만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사람들 운명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난 신이 거짓말하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구라를 엄청나게 많이 쳐요, 이 신이. 이런 얘기하면 신성모독이라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냥 이런 식이죠. 어떤 식이냐면은 그 좀 똑똑한 역사학자를 만들고 싶었어. 신이 어떻게 하냐면은 어떤 학생의 의식을 조종을 해가지고 나는 반드시 서울대 가서 의사가 될 거야 라고 해가지고 미친 듯이 공부를 시킵니다. 미친 듯이 공부를 시켜가지고 그분이 서울대를 나와서 이제 아마 의사였나 변호사였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변호사였나 아마 그랬었던 거예요. 의사 아니면 변호사 둘 중 하나니까. 근데 그 시험을 봤는데 그 변호사 시험을 계속 봤는데 5번인가 떨어졌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좌절을 해가지고 결국 포기를 하면서 여자분이었는데 호주에 가서 좀 인생을 다시 돌아봐야겠다 해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호주에 여행을 갔다가 그곳에서 운명적인 남자를 만납니다. 그 호주에 같이 여행 온 어떤 남자를 한국 남자를 만나는데 근데 그 남자 직업이 문화인류학자야. 쉽게 말해서 저기 고고학 같은 거 하시는 분이에요. 그쵸? 인디아나 존스죠, 인디아나 존스. 근데 이제 그 남자친구하고 1년 동안 막 꿈 같은 사랑을 했는데 어느 날 그 남자가 떠났어. 나쁜 놈이죠. 그럼 지금 벌써 몇 번의 실패야. 지금 공부 죽어라고 시켰는데 그 막상 의사나 변호사는 안 되게 해주지. 시험 5번 떨어뜨려가지고. 그래서 상처를 잊으려고 그냥 마음이 가는 대로 호주에 갔는데 그곳에서 정말 나의 운명을 변화시킬 뜨거운 남자를 만나게 돼서 1년 동안 꿈 같은 연애를 했는데 빠이빠이 하고 떠나버리네? 이 나쁜 놈이. 근데 그 다음 어떻게 됐냐면은 남자는 떠났지만 남자의 그 직업에 매료가 돼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문화인류학 대학원을 들어가서 문화인류학을 박사과정으로 공부를 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문화인류학 교수해. 그 거짓말 몇 번 친 겁니까 지금 그 사람 교수 만들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우주에서 좀 공부 잘하는 좀 역사학자가 필요했던 것 같아. 열심히 좀 하는. 근데 우리나라는 저기 공부 잘하면 역사가 안 하잖아. 뭐 다 의사 아니면 변호사 하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일단 의사나 변호사 하려고 막 마음의 소리가 막 의사나 변호사를 할 거야. 공부를 잘하게 한 다음에 그러려면 공부를 잘해야 돼. 그래서 공부 시켜놓고는 막상 시험에선 죄 떨어뜨리고 그리고 나서 상처를 잊으려고 해외에 딱 나갔는데 그곳에서 어떤 남자가 나타나서 나를 시컨 꼬시더니만 그리고 사라져. 그리고 역사학자, 고고학자, 문화인류학 교수가 돼서 단순히 대학에서만 강의를 하시는 게 아니라 이 나라에서 이 문화인류학 그 교수나 학교한테는 큰 프로젝트, 국가 사업들을 많이 맡겨요. 그래서 지금 다문화 가족 센터라든가 물론 이제 요즘 한국에 젊은 사람들이 없으니까 외국에서 이민들이 많이 들어오죠. 특히 여성분들 시골에 결혼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고 하니까 여성분들이 동남아에서 많이 와서 요즘에 저 시골에 가면은 한국 토종 아이보다 오히려 저기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더 많다. 그래서 이제 각 지역에서 이제 막 한국어 가르쳐주고 한국 문화와 풍습 그리고 함께 공부하고 함께 배울 수 있는 다문화 센터들이 좀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거를 프로젝트를 맡아서 큰 다문화 센터를 기획하고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계세요. 어떤 측면에서는 이렇게 코 꽹 거죠, 이렇게 코 꽹 거죠. 자, 오늘 사주의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나는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주를 한 3개 정도를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오늘 특징은 3개의 사주가 모두 다 중심축으로 충미충을 가지고 있는 형태의 사주고요. 이 가운데 있는 사주가 오늘 제가 주로 얘기할 아이입니다. 아이. 지금 기축년생이고요. 지금 한 중학생 정도 될 거예요. 지금 중학교 학생이고요. 이 사주의 미래 모델링을 제가 부모님과 해드리면서 가끔 사주를 보다 보면은 좀 감동을 주는 사주들이 있어요. 이 가운데 있는 이 사주인데, 이 가운데 있는 이 사주가 왜 나한테 감동을 줄까? 글쎄, 이게 껍데기만 보면, 형식으로만 보면은 뭐 충미충의 사주가 어지럽고 뭐 이런 형태로 나올 수 있지만, 저한테는 이 사주가 되게 감동을 주는 사주예요. 감동을.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이제 상담을 했던 어머니가 사주를 조금 봤는데 뭐 충미충의 편인 편관 가지고 있어서 안 좋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으셨나 봐. 사주에 비견이 워낙 많아가지고 이게 몇 글자입니까? 8글자 중에 5글자가 비견이잖아요. 보통 명리학계에서 비견 많은 거 되게 안 좋아하잖아. 3개만 있어도 난리법석인데 4개 있으면 큰일 났다고 아우성이고 5개 있으면 무슨 큰일 난 줄 알죠. 비견갑제가 5개잖아.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사주 공부를 조금 했더니 우리 아이 어떻게 하면 좋아요? 배린사주인가요? 이러면서 이제 걱정이 돼서 와서 사주를 보니까 이 사주가 나한테 감동을 줘. 그래서 어머니를 우리 아이는 평범한 아이 사주가 아닙니다. 감동을 주는 사주입니다. 한마디로 오늘의 제목인 사회에 꼭 필요한 기운을 제공해주는 사주입니다를 설명했어요. 근데 사실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가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군요. 뭐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그러니까 사회는 우리 아이한테 뭘 해줄 수 있는데요. 이거에도 관심이 많죠. 아무래도 부모 입장에서는 아니 사회에다 뭘 해주는 거 말고 얘는 사회에서부터 무슨 복을 받을 수 있나요? 그런데 보니까 어머니가 좀 배웠어요. 아니 이게 정축이 정화 임묘시키는 글자라던데 그러면 이게 엄동설환에 정화 떠가지고 요 불꽃 나한테 오지도 않고 꺼진다는데 이거 안 좋은 사주 아닌가요? 그래서 오늘 그런 궁금증을 가지신 명리 초학들이 계실 수 있어서 그런 얘기도 좀 해드릴게요. 다음 아이들 사주 미래 모델링을 할 때는요 설득력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앞으로 성인이 돼서 이런 사람이 될 거고 이러한 인생 흐름을 타게 될 것입니다. 이러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사주이고 그러한 삶을 이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미래 모델링을 해줄 건데 근데 그걸 어떻게 믿나요? 또 이럴 수 있죠.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는데요.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이 아주 유사한 구조를 가진 사주의 40세 모습이나 50세 모습들 이런 거 보여주면 되죠. 보세요. 이 사주 누구랑 비슷하죠. 근데 이분 지금 뭐하고 계십니다. 사주 거의 비슷하게 생겼죠. 근데 이 기능을 이렇게 쓰고 계십니다. 제가 말한 대로 이분은 쓰고 계시죠. 이런 형태죠.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우리 중학생의 미래 모델링을 해주면서 이 사주의 50대 버전인 이 옆에 있는 이 비슷한 사주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시주 이 을목이 밑에 내려간 거하고 일단 월주 일주 구조가 똑같이 생겼죠. 갑인년생이니까 지금 49세, 50세 정도가 되셨고요. 이 사주는 기축년생이니까 지금 15살 중학생입니다. 그래서 이 2개의 사주를 보면서 비슷한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으니까 같은 구조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조금 다른 구조로 되어 있는 이 사주도 보여드릴게요. 이 사주도 충미충 구조로 되어 있고 내가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기운을 내 쪽에서 제공을 하는 형태의 사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여러 개의 샘플들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사주의 특징들이 뭐냐 하면 사회궁의 지지에서 필요로 하는 기운을 일시주에서 투출시켜서 지원을 해주는 형태입니다. 꼭 뭐라고 표현할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전쟁이 났는데 그곳에서 지금 군수물자가 필요해. 거기는 군수물자가 가기만 하면 다 소진되고 있어. 지금 군수물자가 가기만 하면. 근데 군수물자가 만약에 끊어지면 전쟁에서 져. 그러니까 제발 보내주세요. 빨리 보내주세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필요한 사회에 필요한 기운을 보내는 것. 그런 기운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조상으로 보면 이 사주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자, 이거 조우적 측면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겨울 땅에 필요한 거는 봄, 여름의 기운이에요. 겨울은 춥잖아. 그러니까 겨울 땅에 필요한 건 봄, 여름의 기운이야.
반대로 여름 땅에 필요한 건 시원한 기운입니다. 금수 기운이 필요로 해요. 좀 그 한여름에는 에어컨이 필요한 거고 한겨울에는 난로가 필요한 거야. 근데 지지로 못 보내면 천간으로라도 보내야 돼. 천간으로. 그래서 요 사주를 한번 보죠. 이 가운데에 있는 아이 사주인데 이 사주가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이 정화가 일명 명리학에서 조우를 중요하게 보는 측면에서 보자면 조우적 측면에서는 이 사주는 이 정화가 조우의 역할을 합니다. 왜? 사회궁이 축축하니까. 축이라는 글자가 뭐예요? 12지지 글자 중에 가장 추운 두 개 글자를 꼽으시오 그러면 자하고 축이에요. 뭐 해도 아닌가요? 해하고 이는 좀 비슷해요. 자하고 축이라는 글자가 가장 추운 글자고 해수는 추워지기 시작한 글자고 임목은 아직 춥지만 좀 따뜻해지려고 하는 기운이 임목이에요. 그래서 베스트 공동 금메달이 자축이고 은메달이 해하고 인입니다. 호신쌤은 해하고 인을 가지고 있죠. 막 추워지고 있는 기운인데 다시 따뜻해지려고 하는 기운이 섞여 있는 거. 자, 이 사주는요. 지지에 축토가 두 개나 있어요. 그러면 사회궁 지지가 매우 차가운 기운입니다. 그러면 축토 위에 올라 있는 기토는 어떤 토예요? 동토의 땅, 축토의 땅, 얼음의 땅, 조우적으로 매우 차가운 땅 위에 있는 기토는 한마디로 축토 위의 기토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사회는 어떤 사회를 필요로 하냐면 엄동설한의 사회라는 뜻인데 이 축축한 땅 위에서는 적어도 화의 기운이 매우 환영받습니다. 화의 기운이 매우 환영받아요. 그러니까 이 병정화라고 하는 천간의 병정화라는 글자는요. 세력이 강하냐 약하냐라는 측면보다는 어떤 측면에는 희소성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측면이 좀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이 희소성의 관계와 세력의 관계는 마치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성분들은 없을수록 귀해지는 거 있죠. 그게 뭐죠? 돈, 보석, 다이아몬드 이런 애들 뭐 주식도 그러지 않나? 주식 소각하면 값이 막 팍 오르잖아 이제. 그렇죠? 그 다음에 특정 기념품, 귀중품 이런 애들은 이게 전 세계에 한 개밖에 없는 자동차래. 이 보석은 전 세계에 10개밖에 없대. 이 롤렉스 시계는 전 세계에 딱 100개 한정판으로 만들었대. 이런 것들이 희소성적 요소예요. 세력은 약하죠. 하지만 귀하죠. 보통 그래서 이 병정화 계열이나 신금 같은 보석, 청간신금 같은 글자는요. 어떤 면에서 희소성, 세력은 없어도 희소성, 뭐 인묘지위에 있거나 절태지에 있는 그런 글자들이 매우 희소해집니다. 그러면 이 정축이라는 간지에서 정화는 세력은 약하지만 가치가 높은 글자예요. 세력은 높지만 세력은 없지만 언제 꺼질지 모르는 정화라서 더욱 가치성이 높습니다. 보통 미술계에서는요. 화가가 죽으면 그 사람 그린 그림들이 값이 죄 오릅니다. 그래서 보통은 아무개 화가가 지금 위독한데 오래 못 사실 것 같아. 그럼 그분이 그린 그림들이 막 가격이 뛰기 시작합니다. 이게 좀 냉정하지만 좀 안타깝지만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그분의 그림이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기존 그림의 가치들이 마구 올라가는 형태죠. 그래서 이런 형태를 보고 아유 이거 정화가 축토 위에 인묘가 돼버리니 아유 이거 배운 거를 써먹지를 못하겠네가 아니라 요 정화가 이 축토의 환경에서 매우 필요하고 희귀하고 꼭 필요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면 어떤 측면이냐면 이거 정화 제공하는 사람 돈 벌어요. 희귀한 다이아몬드가 하나 있는데 이 희귀한 다이아몬드는 오직 그 회사에서만 만든다. 아무개 장인만 만들어낼 수 있다. 그곳에서만 생산된다. 뭐 이런 것들 있죠. 그 커피 중에서 루아 커피라는 게 있는데 그 루아 커피라는 게 무슨 뭐 고양이과 동물한테 커피를 먹여가지고 그 고양이가 똥을 뭐 사양 고양인가 해서 똥을 싸면은 그 안에 들어있는 커피를 갖다가 끓인 게 이게 루아 커피라고 합니다. 근데 생산량이 워낙에 희귀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비싸다 그래요. 뭐 일반 커피 한 100배 가격 정도 한다고 하죠. 희소성 때문에 나온 거죠. 그러면 어떤 농장에서 루아 커피를 많이 생산해내면 거기 돈 벌겠죠. 자 보자고. 그러면 사회궁의 축토, 이 꽁꽁 얼어붙은 축토 땅에 여기서 꼭 희소한 필요로 하는 이 정화를 지금 누가 제공해요? 이 정화 누가 제공해? 지지에
나죠? 나잖아. 이러면 대박이야. 이러면 대박이야. 이제 이러면. 그러니까 이 정화의 뿌리가 일지에 있거나 시지에 있으면은 사회궁에서 올리고 있는 이 희소한 정화라는 인성이 출처가 나다라는 뜻이에요. 나에게서 사회궁으로 올려서 활용되고 있다. 가끔 되게 아주 귀한 음식을 생산하는 농가에서 보면은요, 그 귀한 음식을 자기네 농가에서 안 먹고 만드는 족족 외국에 비싼 값으로 팔리는 외국에다가 보내는 수가 있어. 왜? 여기서 자기네가 먹는 것보다 그거 팔아가지고 돈으로 받는 게 다른 거를 훨씬 더 많이 사 먹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요소죠. 이건 거죠, 이거. 미토에서 올라온 정화를 제공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사주는 일명 사회에 꼭 필요로 하는 지식 정보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지식 정보. 축토의 환경에서 꼭 필요로 한 정화를 제공하는 일을 축토의 환경과 다른 환경을 가지고 있는 내가 제공을 하다. 그리고 또 하나, 천간의 평관을 가지고 있죠. 이게 개인적 영역에 올라가 있죠. 평관이. 그러면 여기 있는 비겁들의 대장은 누구예요? 나예요. 내 쪽에 있잖아. 을목이 여기 있으면 얘네가 대장인 거고, 그러면 얘네들의 지시에 따라서 내가 정화를 올린 거고, 을목, 평관, 감투가 나한테 있으면은 내가 이들 전체의 책임자이면서 이 정화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의 지식, 정보, 인성, 자격을 제공하는 사람이야. 이게 뭐 아이디어가 될지, 지식이 될지, 정보가 될지, 컨텐츠가 될지, 문화가 될지, 사상이 될지, 뭐 창의력이 될지, 그래서 이사주가 작가가 될지, 뭐 디자이너가 될지, 아니면 뭐 과학자가 될지, 그거까지는 아직은 잘 몰라. 왜? 그거는 다양하게 발현될 수 있는 거니까요. 게다가 이사주를 보면은 어떤 느낌이죠? 미토에서 정화하고 을목 다 올렸어. 그럼 이사주는 천간에 표방하고 있는 게 다 내 거야. 4개 중에 3개가 내 거야. 그쵸? 일지에서 천간에서 다 올렸어. 원래 명리학이 월지를 중심으로 보는 격구법 중심 이론에서는요, 저 일지, 시지, 연지 다 필요 없고 무조건 월지. 월지에서 올라간 거를 써야 잘 쓰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 우리 상담 현장에서 보면은 월지에서 올라온, 월지에서 천간으로 투출되는 거는 그 사회가 표방하고자 하는 것이 표방된 거고, 이사주는 월지에서 올라간 건 이거밖에 없고 일지에서 다 올렸죠. 일지에서. 이런 케이스들은 일종의 사회에서 표방되고 있는 것이 내가 제시한 것이다. 내가 제시한 것이다. 비유를 하자면 에버랜드의 마을 사람들과 함께 놀러 가서 에버랜드에서 표방하는 대표 놀이기구를 타고 논 게 아니라 우리 집에서 준비해간 놀이기구를 가지고 가서 에버랜드에 가서 논 거야. 자, 그 무슨 뷔페집을 빌려가지고 그 뷔페에서 잘하는 음식을 시켜서 먹은 게 아니라 뷔페집 장소만 빌려가지고 내가 잘하는 음식을 가서 뷔페집에서 펼쳐가지고 먹은 거야. 그 가끔 맥주집도 보면은 저기 안주는 사오시오. 여기서는 술은 마음대로 그 맥주 창고라는 데 가면은 안주 외부반입 허용. 우리는 안주 안 팜. 그러니까 먹을 거 당신이 싸가지고 와서 여기 있는 맥주 가지고 드시오. 뭐 이런 집들 있죠. 그게 그 맥주집엔 안주가 없어. 음식은 내가 싸가면 돼. 이런 형태들이 보통은 사회의 흐름을 따라가는 형태가 아니라 사회가 필요로 하는 흐름을 내가 제공하는 사주예요. 그러면 사회의 대표 상품을 쓰는 사주가 있고 사회의 대표 상품의 출처가 나인 사주가 있어. 그럼 어떤 게 나 보여요? 난 이 사주가 나 보이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교과서적으로 월지에서 올라가는 것이 용신이니 그것만 써야 하고 월지에서 올라간 것을 쓰지 않으면은 이 사주는 뭐 나쁘다, 가치가 떨어진다, 뭐 B급이다, 하급이다 이렇게 보지 말자고. 다양한 사주가 있다고 쳐요. 자, 한마디로 이 정화는 사회에서 투출된 게 아니야. 그런데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거야. 이게 딱 무슨 느낌입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석유가 나오지 않는 나라인데 석유를 엄청 필요로 해. 뭐 지금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외국에서 석유를 사와. 외국에서 석유를. 그런 느낌? 이게 딱 그런 느낌이에요. 정화를 필요로 한다. 정화가 없으면 이 사람들 얼어 죽어요. 자, 사주에서
이 해자축이라는 수오행 계열들은 대체로 활동성이 저하된 오행이에요. 그러니까 목화토금수 5개의 오행 중에서 가장 활동성이 저하된, 암장된, 숨겨있는, 약화된 이런 오행을 수오행이라고 보면 돼. 마치 냉장고나 냉동실에 넣어놓은 음식, 아직 개봉하지 않은 어떤 선물, 아직 가공하지 않은 어떤 원초적인 형태의 무언가, 뭐 이런 형태라고 보는 거죠. 하지만 그 안에는 무한한 잠재력이 녹아있어. 그래서 보통은 오행의 순서가 수부터 먼저 시작을 한다 그래요. 목화토금수 해가지고 목부터 시작하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이 원래 목화토금, 이 자평진전에 보면은 오행의 순서를 수에서 목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해. 수가 맨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태초에 바다가 있고 바다에서 생물들이 막 헤엄쳐서 살다가 그 생물들이 육지로 올라와서 뭐 사람이 되고 원숭이가 되었다, 뭐 이런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축토는 활동성이 멈춰져 있는, 활성화되지 않은 사회인 건데, 근데 내가 여기다가 정화를 들이대면은 이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그러면 결국 나의 정화는, 이 정화는 사회의 정화가 아니라 나의 정화죠. 나의 생각을 사회에 올려서 많은 사람들이, 나의 생각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내 생각을 통해서 활동성을 가지게 되었다. 마치 차가운 음식을 따뜻하게 데울 수 있게 되었다. 만약에 이 정화가 지지에 일체 뿌리가 없으면 한 번 쓰고 다시 충전되는데 10년, 뭐 이런 식인데, 내가 계속 제공해 주죠. 이렇게 필요로 하는 인성을 제공해 주는 형태, 우리 현대사회 물상에서 어떤 데에서 많이 볼 수 있을까? 그게 저 기계 팔아먹고 저기 소프트웨어 매달 제공해 주는 그런 시스템들이에요. 그 지금 저희 사무실에도 저 아주 고가의 레이저 프린터를 갖고 있는데, 저 레이저 프린터에 토너 떨어지면 사와야 되죠. 되게 비싸. 그렇죠. 노래방 기계 있죠. 노래방 기계. 노래방 기계에 기계 깔아놨죠. 그 노래방 기계에는 매주 최신곡이 업데이트 돼야 돼. 매주, 매달도 아니야. 요즘엔 데일리로 최신곡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이 바로 데일리로 찾으니까. 그러니까 노래방 기계에다가 소프트웨어 제공해 주는 것도 필요한 거 제공해 주는 거고, 만약에 소프트웨어 제공이 늦어지거나 멈추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 노래방에 손님이 안 와요, 이제. 그런 데들 많죠. 마치 저기 뭐 골프, 실내 골프 연습장 같은데 골프존이라고 하는 데도 보면, 골프존이라는 회사에서 우리나라의 모든 실내 골프 연습장에 들어가는 모든 장비를 다 만들거든요. 장비만 파는 게 아니라 그 장비가 매달 새롭게 업데이트 되도록 소프트웨어를 제공해 줍니다. 요즘에 이제 아마 랜선으로 다 제공해 주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뭐 이렇게 그 파일을 이렇게 우편으로 보내고 했었는데, 그런 형태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전투기를 판매한 미국의 군수회사들이 전투기만 팔면은 운영을 못 해요. 거기 들어가는 유지 보수,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장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거기 들어가는 각종 군사무기 업데이트, 뭐 보면은 뭐 F-15 이글 블록 7, 뭐 블록 5, 블록 11 버전 해가지고 계속해서 30년 전, 40년 전에 구입한 무기와 장비들을 계속 현대 시대에 맞게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는데, 만약에 업그레이드를 시키지 않으면은 해당 무기들이 시대에 뒤처진 무기가 돼서 활용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사주들은요, 사회에 필요한 무언가를 제공하는 사주예요. 지속적으로 내가. 이것이 뭐 술집에 주류를 제공하는 사람이 될지, 뭐 첨단 장비의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사람일지, 뭐 어떤 그 외에 뭐 중장비에 들어가는 부속이나 부품을 계속 전달하는 사람이 될지, 컨텐츠 미디어 회사에다가 계속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사람이 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편인이니까. 그러면 K-팝 관련된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다양한 작사 작곡을 해준다든가, 뭐 다양한 이벤트 기획을 해준다든가, 어떤 교육 관련된 시설에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을 연구해서 제공을 해준다든가, 나라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연구를 내가 지속적으로 제공 보급하는 일을 한다든가, 그런 형태들이 바로 이 정화를 필요로 하는 사회에 지속적으로 나의 정화를 제공해주고 있는 형태고요. 그 옆에 재성이 붙어 있으니까 이거는 사업이 되는 거고요. 필요한 곳에 정화 제공하는 사업이 되는 거고,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있냐면 간판을 가지고 있는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내가 사장이다. 나 이거 제공해주는 사람이다. 받으려면 안 그러면 말라면 마라. 니들 다 내 말 들어라 하잖아. 요거죠. 그러니까 이 사주는 정화하고 을목을 제공해주면 여기